안녕하세요. 예술분재원 분재 전문가 겸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겸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소개도 하고 손질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 자연산 얼음나무죠. 근데 이 나무에게 아픈 추억이 두 개나 있어요. 감독님 모르시죠? 내가 어떤 이 아픈 추억을 이 나무에 갖고 있는지. 자, 첫 번째로는 일단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모습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두 나무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 베트남처럼 남북으로 이렇게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배양 과정에서 각각 분리 독립을 해요. 그 분리 독립을 한 이유가 이쪽하고 이 양쪽에서 영양분이라든가 수분을 전혀 교류하지 않고 그냥 딴 살림을 챙기니까 이게 그냥 오래된 길 끊어지듯이 그냥 끊어진 거죠. 근데 그때 마침 또 어떤 분이 얼음나무를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자그마한 나무는 분양이 되고 큰 나무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 나무는 덩굴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덩굴이 지금 잔뜩 우거진 모습인데, 일단은 이제 손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좀 아픈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저 철사를 제거하면 괜찮나요? 예, 철사 제거해도 됩니다. 이 철사를 나무한테 묶어두는 이 철사는 나무를 갖다가 분갈이 후에 고정하는 역할이 끝나면은 제거를 해줘도 돼요. 눈에 심히 거슬리십니까? 또 뭐 우리 감독님이 눈에 거슬린다는데 제가 이걸 고집해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독님한테 당한 아픈 상처를 갖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같이 뭔 얘기를 하다가 우리 감독님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번에 뭐 찍지?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도중에서 뭐라고 한 거니? 얼음나무 그렇게 무거워졌는데 손도 안 대고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줄기가 이렇게 밑에까지 주변 나무까지 타고 막 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제가 손대지 않고 싶어서 안 손댄 게 아니고 바쁘다 보니까 미처 손이 못 간 건데, 그걸 갖다가 마치 그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나무를 마치 손대지 않는 것처럼 막 뭐라고 했잖아요. 안 그런데 그냥 상기시켜줄 뿐이었어요. 상기시켜준 뿐이었다. 이것도 역시 중상모략이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나무가 지금 현재 뭐 보인가요? 나무가 그 영상으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영상으로 보이죠. 자, 이 나무는 일단은 마디 사이가 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부정화로 나온 것들을 갖다가 바로바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나무가 지금 부정화를 정리를 안 하니까 나무가 굉장히 심란하게 우거진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은 이 몸통에서 난 부정화를 가장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되죠. 어쨌든 이 나무가 분리독립을 해가지고 지금 이 큰 나무인데 이렇게 했는데, 또 어디 이렇게 얼음나무 하나 이렇게 쓸만한 것 갖고 싶어가지고 돌아다녀 봐도 그렇게 나무가 좀 흔한 나무는 아니죠. 더더구나 이렇게 자연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분생활을 뭐 3, 40년 한 나무들은 좀 더 발견하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는 이제 분양 여부를 떠나서 한 주쯤 그냥 갖고 있고 싶은 이제 그런 나무죠. 자,
이 나무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마디 사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자릅니다. 그러니까 마디 하나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덩굴을 길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좀 짧게 가야 되죠. 근데 얘들이 놓아두면은 저희들끼리 엉켜가지고 이 난리 부르스를 추는 데다가 또 하나는 주변에 있는 나무들까지도 전부 엉켜가지고 이 감독님한테 혼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자를 때는 여기 가까이 한번 와서 보실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마디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마디를 한 번 더 자르면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무처럼 한 마디씩 이렇게 잘라가면은 이 마디 사이가 말도 못하게 길어지게 돼요. 1년에 한 5cm씩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나무만큼은 어쩔 수 없이 어디서 자르는 거니? 이렇게 뭉치더라도 중간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마디 남겨놓고 그에 나온 잎들, 자 봐볼까요? 다시.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자, 여기에서 나무가 여기에서 가지가 불길이에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나오고 또 여기서 여기까지 길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이 나무 전체적인 모양을 봐가면서 잘라주는데, 만약에 이게 길다 싶으면은 이제 이게 짧게 자르는 거고, 조금 길 필요가 있으면 한 마디 더 남겨놓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마디 남겨놓고 자른다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나무가 이 으름나무다라는 거죠. 예외적이다. 네, 예의적이에요. 예,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 나무는 마디 사이가 짧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다고 잎따기를 해가지고 또 마디 사이를 짧게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한 마디 남겨놓고 자르면서 나무를 늘려간다라고 그러는데, 이 나무는 그러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덩굴성이니까. 덩굴성이라도 또 등나무하고는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등나무는 덩굴성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데, 이 나무만큼은 그게 안 됩니다. 마삭줄하고 비교해서. 네, 마삭줄도 사실은 짧게 가능해요. 근데 이 나무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잎이 요렇게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이렇게 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잎이 나와 있는 이 가장 짧은 마디를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는 그러면 오래 키워봤자 뭐 없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도로 자르고 그 자리에서 도로 자르는데, 그러지 않아요? 가지가 굵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은 보겠지만은 이 가지 사실은 뭉쳐 있죠. 뭉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으름나무만큼은 요게 용서가 됩니다. 이 나무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한 군데서 뭉치더라도.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갖다가 판단하는 이 기준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만드는 기준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느 날 저한테도 이 분재계 쪽으로 이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 한 번 이제 우리 저희 집을 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딱 보시더니 굉장히 호감을 표시를 해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분재원에 가서 나무 가격을 물어볼 때는 그래도 나는 이게 어느 정도 구입 의사가 있다. 이제 그걸 표현하는 걸로 봐야 되죠. 감독님 맞죠? 그래요. 물론 이제 할 일 없이 분재원에 가갖고 나무 좀 좋아 보이면은 이건 얼마예요? 그러죠. 호기심 충족. 전혀 구입할 의사 없이 이제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보죠. 사장님은 연봉이 얼마십니까? 왜요?
그래서 사장님이 나무 가격 물어보는 것하고 같아요. 이유가. 이제 좀 제가 이 사람이 좀 못돼가지고 그러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는데, 사실 나무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것은 자기가 마음에 들어지고 이걸 갖다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되겠다. 최소한 그래서 내 마음에 그 정도 들면은 내가 소장할 만 하겠다라고 할 때 이제 땡기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보는 안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분재원을 또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들 또는 분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정교하게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들을 전문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분재 가격은 부르는 게 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분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룰 줄 아는 사람, 다루는 사람들 몇 사람한테 이렇게 가격 매겨보라라고 그러면은 대개 30%에서 왔다 갔다 해요. 30% 안에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이 이 나무를 보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원래 이렇게 붙어있던 두 나무가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붙어있을 때는 이 나무가 워낙 독특해가지고 상당하게 호가를 하던 이제 그런 나무였었죠. 근데 그게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감독님? 이 나무 자태 어떻습니까? 이뻐요? 갖고 싶으면 욕심 나게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이끼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뜯어내면 되죠. 그럼 이끼를 뜯어내게 한번 그 소를 한번 줘보세요. 제가 이 감독님 노는 꼴을 못 봅니다. 자, 이 으름나무가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남는 게 참 힘들어요. 자연목이 이렇게 나무 혹 형태를 이루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남기가 참 힘든데, 이 나무는 어쨌든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갖다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죠.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예요. 뭐 비싸든 싸든 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가면은 이런 나무들이 그때 한 5분의 1 가격? 이 나무 5분의 1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너무 세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아니, 어디서 그렇게 싸요? 그렇게 싸면은 제가 집 팔아가지고 좀 사고 싶은데요? 집 팔아서라도? 감독님 동의하십니까? 이 나무 가격 5분의 1 정도 되면은 제가 집 팔아서 이거 사고 싶은데 어때요, 감독님은? 쫓겨나고 싶으면 뭔 짓을 못해요. 쫓겨나고 싶으면은 뭔 짓을 못하냐? 나는 집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쫓겨나고 싶을 때 그 짓거리를 해라. 그치. 알았어요. 하여튼 이제 탈출군 하나 만들어 놨고. 자, 그래서 안 그럴 텐데 그래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진짜로 5분의 1 가격은 아니고 한 3분의 1 가격, 3분의 1 가격 정도 되는 데를 봤어요. 봤다고요? 예, 봤어요. 진짜 이 나무 가격은 3분의 1 정도로 싸요. 나무도 예쁘고. 예? 나무도 예쁘고. 나무가 이만큼 개성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사이즈는 그래요. 사이즈가. 예. 근데 그 나무가 원래는 5분의 1 가격이었대요. 근데 재배목이었어요. 자연목이 아니고. 아니, 재배를 해서 이렇게 굵게 예. 될 수 있다고? 그러죠. 오랫동안 이제 재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배목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나무가 재배목이냐 자연목이냐에 따라서 사실 나무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특히 뭐 이렇게 단풍나무라든가 우리 세지소사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뿌리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배한 나무,
이게 인위적으로 생산한 나무들이 가격이 월등하게 높지만은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그 이후의 나무들은 이 자연목이 훨씬 가격이 높잖아요. 그게 또 현실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데 그걸 많이 아시는 분이 이 나무를 갖다가 그렇게 헐값을 놓더라라는 거죠. 이유야 뻔하죠. 헐값에 죽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분재의 어떤 정보라든가 그 지식은 아마 저보다 더 많은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참 많이 씁쓸했던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퍼뜩 떠오르는 것이 우리 옛날에 우리 감독님 분재원 초창기에 그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해송 우리 자연산 작품들을 보더니 요 나무 어디에 가면은 엄청나게 싸게 판다. 응? 우리 나무보다 그때 한 3분의 1 가격 정도라고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진짜 그런 데가 있으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었죠. 갔더니 똑같은 모양 일률적으로 만들어진 재배목들이었죠. 근데 그런 수법을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얼음나무를 제가 2군데서 이게 보고 이 나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생산이 돼서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됐는가 그걸 갖다 쭉 지켜봤었는데, 근데 문제는 저도 분재 나름 30년 정도로 했다라고 하는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잠깐 눈속임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취미인이 오셨을 경우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하셨을까? 감독님은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분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나무를 키우니까 마음이 참 편할 것이다, 착할 것이다, 뭐 해서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는데, 분재를 다루는 쪽도 결국은 다 마찬가지죠.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기꾼도 있고 나쁜 놈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그분 생각이 나요. 그분이 다음에 분재원을 운영했어요? 예, 그 분재원 하시는 분입니다. 분재원 하시는 분이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다 알만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을, 또 그분이 또 저를 모르냐면은 알아요. 아는 분인데도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또 분재를 할 때 사람이 여러 가지죠. 나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오로지 장사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지식과 정보, 그다음에 기술, 이걸 갖다가 오로지 그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쓰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걸 갖다가 아낌없이 이제 베푸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지만은 1대1 맨투맨의 관계에서조차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많이 씁쓸해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네. 그런 씁쓸한 생각을 이 나무를 네. 보면서 안 했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래서 오늘 다 잘라냈어요, 지금. 이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은 단순하게 무성하게 자란 나무까지만 잘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유쾌하지 않은 어떤 기억, 이런 것들도 잘라내고 이렇게 단정하게 제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예쁜 나무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감독님이 굉장히 현명하신 이 답을 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죠. 나무는 나무로서 봐야죠.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로서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나무를 키울 때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이 으름나무는 그래서 굉장히 더디 크는 나무입니다. 이게 재배목이 이거 절반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제가 이제 또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중간에서 어디 이렇게 조금 이름 있는 분재원 들러가지고 거기서 또 같이 봤었잖아요. 감독님하고. 근데 그때는 좀 이거보다 좀 작았죠. 뭐 물론 그 분재원에서 인수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큰 것들은 먼저 나갔을 수도 있고, 그 작은 것만 남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는데 사실 자연산으로서 이렇게 크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이제 욕심 난다라고 그래서 단순하게 싸게 그 손에 넣을 목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속여서 한순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보면은 저는 그 사람 인격이 이 나무 가격의 3분의 1을 얘기하든 4분의 1을 얘기하든 그 가치로밖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것 때문에 양심을 속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으름나무 이제 이렇게 당분간 손대놨으니까 1년 동안은 이 감독님이 또 나무 손질 안 했다고 이제 혼낼 일은 없겠죠. 그지? 더 손봐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또 여기 밑에 새로 예. 난 뿌리 요 뿌리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그냥 살려두려고 그럽니다. 예. 살려둬야 할 것 같아. 예. 요건 뿌리가 지금 죽었네요? 전사했네? 그런 것 때문에. 요건 빼내고요. 요 분갈이한 지가 지금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제가 이제 생긴 것이 워낙 이렇게 특이하게 생기다 보니까 나무도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상 예설분재원 이재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